자, 23번 한번 보죠. 자,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데이터의 전송률은 채널의 주파수 대역 폭에 비례한다. 보니까 전송률과 대역 폭의 관계를 갖다 보니까 샤논의 정리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샤논의 정리. 샤논의 정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C는 대역폭에다가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다 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대역폭과 C는 단위가 BPS입니다. 그래서 전송률이죠. 그래서 최대 전송률이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대역폭과 전송량은 서로 비례관계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선 구성하는 방식은 점대점과 멀티포인트 방식이 있는데, 점대점 방식은 보안성이 좋으며 개인 사설 회선에서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대1 통신 방식은 멀티포인트 방식보다는 보안성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또 시설비가 많이 들게 되죠. 회선 신호의 전송 모드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는데, 동기식은 데이터를 한 문자씩 나눠서 전송한다. 자, 우리는 동기식을 갖다 할 때는 우리가 패킷으로 갖다 하게 된다든지, 또는 바이트로 하게 되든지, 또는 비트로 하게 되든지, 이 패킷, 바이트, 비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기를 갖다 맞추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비동기 방식은 문자로 나눠서 전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동기 방식이 문자로 전송해서 나오는 것이지, 동기식은 한 문자씩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동기식은 패킷 전송을 갖다 많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패킷 교환에서 전송되는 메시지를 작은 단위로 블록으로 나누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 작은 데이터를 우리는 패킷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부분은 바로 동기식은 한 문자가 아니라 비동기식이 한 문자씩 나눠서 전송한다가 바로 틀린 부분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샤논의 정리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샤논의 정리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샤논의 이론에 의해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자, 그래서 앞에 공식에 설명했던 것처럼 C는 대역폭에다가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다. 이와 같이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역폭과 비율을 갖다 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채널 용량이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채널 용량과 그 다음에 대역폭의 함수로서 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채널 대역폭이 2배 증가하게 되면 채널 용량도 2배 증가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SNB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0dB일 때 0dB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0dB라는 것은 바로 1이라는 소리죠. 자, 1이라는 소리다 라는 얘기. 자, 1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를 하게 되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자,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0dB일 때 단위당 주파수 채널 용량은 1비트 세크 헬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0dB라는 얘기는 바로 1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 바로 1 BPS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 BPS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B분의 C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BPS가 되고, 자, 이 부분이 헤르츠가 되겠죠. 자, 그래서 4Hz가 맞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1Hz당에 관련된 부분은 1 BPS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SNR이 2배 증가하면 채널 용량은 2배 증가한다. 2배 증가하는 게 아니라 채널 용량을 갖다가 나타낼 때는 로그 2배니까 1 플러스 2 이렇게 하게 되면 로그 2의 3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2배만큼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부분은 옳지 않은 부분은 2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서 하나들을 갖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그 값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1.585의 채널 용량 배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 우리가 샤논의 정리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자,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채널 용량을 갖다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잡음이 존재할 때, 그때는 잡음과 신호가 존재하는 거죠. 신호 전력과 잡음이 존재할 때는 바로 샤논의 정리를 갖다가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잡음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라이키스 정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라이키스 정리를 통해서 두 배의 표현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채널 용량이 나오게 된다. 자, 또는 진수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FM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대역을 갖다 나타나게 되고 같이 진수를 같이 표현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일 때 관련된 부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하게 좀 그 개념을 갖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은 잡음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샤논의 정리를 갖다가 적용시키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잡음이 채널의 대역폭이 존재하게 되고요. SMB가 31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역폭이 존재하기 때문에 15kHz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31이니까 1 플러스 31을 하게 되면 32니까 이 부분은 2의 5승이죠. 5승이니까 5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게 되면 75kbps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5 곱하기 15kHz 이렇게 되면 75kHz가 나온다. bps죠. kbps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계산해서 내가 왜 75kbps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계산한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샤논의 정리는 신호전력과 SMB가 반드시 주어질 때, 잡음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거고, 잡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라이키스 정리를 통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 샤논의 정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런 얘기였었죠. 자, 샤논의 정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채널 용량은 대역폭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채널 용량은 신호대의 잡음비가 커지면 증가한다. 맞죠? 채널 용량은 채널의 잡음 전력에 비례한다. 잡음 전력이 비례하는 부분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적 반비례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용량을 통해서 정보를 갖다가 오류 정정이 가능하도록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량이다. 그래서 최대 전송량이라는 개념. 그래서 여기서 구했던 값보다는 낮은 속도로, 이거보다 낮은 속도로 전송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이론적인 값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 값이다. 이론적 한계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계값이다. 그래서 이 값보다는 낮게 우리가 속도로 전송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샤논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파수 대역폭이 1MHz인 AWN 전송 채널을 통해서 신호대 잡음비가 63이다. 그때 오류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정보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오류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정보량이라는 건 바로 샤논의 정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63, 1메가 계산하니까 자, 이 부분은 계산하면 2의 6승, 그래서 6메가가 바로 나온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정보량은 6메가다. 이거보다는 낮은 속도로 전송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